네, 4월 29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은 당선자이시기도 한데요.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 정치 현안을 쏙쏙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금 쏙쏙 몰라요. 아시잖아요. 저희가 심지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인데 영수회담도 내가 진행해봐서 아는데 아니십니까? 그렇죠. 영수회담은 야당 때 또는 대통령 때 제가 제일 많이 준비를 해봤죠. 그러시니까요. 영수가 아니었고 또 정상회담도 준비를 많이 해봤지만은 정상이 아니었고 잘 몰라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목록까지도 들어간다라는 네, 사실에 제가 그렇죠. 감탄을 했는데 특히나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가장 역대 통틀어서 그 영수회담을 가장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8번. 했죠. 예. 예. 그 이승만 본래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은 예. 소통을 중시하고 예.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원칙이다. 정치는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국민의 생각을 쫓아가는 게 좋다. 했기 때문에 많이 소통을 했죠. 네. 그 영수회담에서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야당 파트너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임하는 자세에서 아직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저는 오늘 윤석열 이재명 영수회담은 대성공이다. 아, 내용을 안 봐도 성공이다. 대성공이다.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은 우선 2년 만에 총선 민의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에 복종해서 야당 대표를 만난 것. 이것도 성공이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할 말을 다 했어요. 할 말을 다 한 것은 국민의 소리를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적나라하게 들었다 하는 것도 성공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지만은 비공개 회동에서 나온 것은 아직 안 알려졌지만 아직 내용이 이제 브리핑 5시 반에 이제 민주당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겠지만은 저는 어떻게 됐든 만남 그리고 야당 대표가 국민의 소리를 다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 들었다. 물론 표정 같은 것이 좀 일그러지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 표정이 일그러졌다고 보셨어요? 상당히 일그러졌지만은 그런가요? 표면적으로는 잘 알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대성공이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변하는 것의 핵심 관건은 거부권 행사라는 부분으로 보세요. 거부권 행사는 물론 예. 이 가족 관계 등 이런 소위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 같은 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네.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이 특검만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타협할 그런 룸이 있어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아직은 아니시고 이제 후보자 5월 3일 날 단독으로 출마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저쪽에 찐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되기를 저는 바라요.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싸하게 오늘의 영수회담이 원내대표 간에 스몰 영수회담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찐윤 이철규, 찐명 박찬대 이 대화 채널이 되면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제 경험을 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죠. 원내 전략과 앞으로의 대정부 협상.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선되면 잘하겠지만은 그래도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룹 디시전 메이킹에 갑자기 영어를 또 아니, 우리 원장님 같이 여러 사람이
소통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제일 좋은 네.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회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아직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요. 우선은 독대를 따로 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2시간 10분 동안 이제 4명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데 보통 독대는 어떤 형식에서 어떤 상황일 때 좀 이루어지나요?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원장님? 과거에 보면은 예. 그렇게 배석자 두고 했다가도 예. 배석자를 물리치고 영수들끼리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미략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서로 상호간에 서로가 왜냐하면 주고받을 것들을 그렇죠. 은밀하게 할 수 뭐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서로 민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제가 자꾸 예를 들지만은 박정희, 김영삼 이 두 분이 영수회담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주의를 물리치고 김영삼 총재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다음 대통령은 임자가 해. 그 이야기 하신 적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소위 이택돈 대변인을 앞에 태우고 북악스카이였나요? 김영삼 총재가 예. 북악스카이 신나게 달리셨다. 신나게 하면서 웃으면서 나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미략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독대를 하면은 과거에 보면은 공식적인 논의는 다 하고 이제 야당 총재가 야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또 야당 대표에게 총재에게 이런 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하나만 좋은 의미니까 얘기를 예. 하자면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김대중 총재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김부겸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 와 진짜 옛날이네요. 옛날이죠. 예. 김부겸 부대변인. 예. 이선실 간첩 사건에 김부겸 부대변인은 딱 한 번인가 봤어요. 여럿이. 그랬는데 거기는 구속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모임을 주도한 뭐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전향하니까 전부 YS 밑에 가서 선거운동하고 잘 성공적으로 있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석방해달라. 이렇게 하니까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알았다. 야당의 해가지고. 요구를 들어줬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을 하는데 예. 이번에는 서로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좀 봐주세요. 해도 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예. 오해를 불식시켰다 하는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또 이제 나온 이야기들을 보니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고 이도훈 홍보수석이 전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거절 혹은 못 결과적으로 받겠다 거절인데 이야기네요. 예. 그것도 꼭 거절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가요? 예. 전 국민에게 25만 원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 아주 어려운 그러한 서민들에게는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만나서 자꾸 만나기로 했으니까 더 논의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총리 등 인사 언급은 없었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민정수석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민정수석? 그러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속보로 떴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 어떻게 한다고요? 네, 민정수석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정수석의 필요성은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얘기할 만한 거죠. 왜냐하면 인사검증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원래 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패했죠. 인사검증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인사검증은 안 하고 대통령 심기검증만 해가지고 인사를 했으니까 인사가 망사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결국은 이번 이제 영수 아까 신인기 변호사가 마치 남북 정상회담급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영수회담을 정상회담이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요.
정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야기는 저는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종종 만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례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죠? 당연하죠. 그 정례화를 하는 것은 우선 국민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정치를 국민이 걱정한다. 정부를 국민이 걱정한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대통령이고 야당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영수가 자주 만나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눌 정도로 나중에는 술 한잔 하면서 서로 프리토킹 그렇게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시키면 국민이 훨씬 편하죠. 네. 참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 좀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조선일보 보도였는데 그럼 그 앞서서는 정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신 건지. 그 앞선 정치는 네. 엑스판이었지 뭐. 윤석열 정치라는 게 다 실패했잖아요.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체리 따봉. 뭐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요. 이제 2년간 배웠으면 좀 해야지. 대통령은 배우는 자리인가요? 배워가면서 할 수도 있죠. 뭐. 굉장히 제너러스한 오늘 박지원 전 원장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자. 그리고 그럼 좀 영수회담 이야기는 조금 더 내용이 나오면 모아가지고 이야기하도록 네, 하고요. 네. 그 인선에 관련돼서 그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여튼 박지원 전 원장님께서도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이재호 국무총리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실제로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제 인선이 됐더라고요. 때때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 말씀을 잘 들어요. 박지원 원장님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이재호 전 장관을 하든지 또 일부에서 나오는 주호영 같은 분도 할 만하고 좋은 분이에요. 지금 이제 국무총리의 주호영 국무총리도 가능하다.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말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보죠. 내가 얘기했는데 왜 정진석이 돼요? 그리고 이재호 전 장관만 하더라도 엄청난 보도가 되잖아요. 그 보도가 되는 것은 일종의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러지. 우리 김 기자께서도 기사거리 안 되는 거 보도해요? 그럼요. 기사거리 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사거리다. 예. 이건 왜냐하면 국민들이 읽고 공감하겠다 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할 수도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재호 특임 장관이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낙마되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그렇죠. 예. 총리를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야당에다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김황식 감사원장이 좋다 해가지고 추천해서 됐잖아요. 오, 박지원 픽이었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하면서 누구 추천으로 총리가 됐느냐 하고 물어보니까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천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 해가지고 제가 또 난처했지만은 어떻게 됐든 그전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처음에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했던 일성이 좀 눈에 띄던데요. 그러니까 비서들이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안 되죠. 비서는 입도 없어야 돼요. 근데 이런 말 하게 된 계기 자체가 그 직전에 있었던 비선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란 해석이 많지 않았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총리 비선에서 흘러놓고 공식 선상에서는 모른다라고 아니다. 했죠. 심지어 하니까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네. 그 양반만 바보 되잖아요. 지금 박영선 그렇죠. 전 장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니 그게 물론 대통령 인사는요 비선에서도 누구도 추천은 해요. 그러나 검토는 공식 라인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게
계속 엉터리였으니까 이제 저는 모르지만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민정수석실을 회복해서 공식적으로 해라. 지금 보세요. 최상병 문제도 뭐 공직기강 비서관 그 사람이 전화하고 난리 아니에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런데 방금 나온 민주당 브리핑을 보니까요.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큰 기대했지만 변화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전환 관련해서는 민생회복하고 국정기조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 다만 소통 필요성은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나오면서 대표에게 소회를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이 열렸다라는 데 의미를 둬야 겠다라고 했다. 뭐 이렇게 우선은 총평을 했네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만족스러운 그런 표현을 대통령께서 안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압박하도록 저런 말씀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도 소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제가 아까도 그 민생안전기금 그걸 안 된다라고 해석이 아니라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전 국민은 안 되더라도 어려운 서민들한테는 할 수도 있다. 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네네. 예. 아무튼 내용들은 아무래도 또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각각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각자 포인트를 두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저희가 대통령실 브리핑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이제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브리핑 중심으로 또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해석의 나름이에요. 예.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홍구 민자당이었던가요? 아무튼 국민의힘 정말 전신, 옛날이네요. 민자당 대표하고 김대중 민주당 총재하고 3인 영수회담을 했어요. 예. 거기에서 이홍구 대표가 와서 먼저 브리핑하면서 오늘 하나도 합의된 게 없다. 실패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시간에 김대중 총재는 제가 대변인이었으니까 청와대에서 나오셔가지고 코리아나 호텔 다누비인가 그 2층 커피숍 옆에 양식당이 있어요. 거기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1시간 동안 정리를 했어요. 예. 돌아와서 기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대성공이다 하고 합의된 것을 쫙 열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소위 그냥 당황했지. 어떻게 집권 여당 대표는 실패다. 야당 총재는 성공이다.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정리가 뭐냐 했는데 청와대 공보수석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발표를 좀 보내달라. 보내줬더니 그대로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앞으로 전개가 좋아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지금 근데 민주당에서 굉장히 혹평을 하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건 완만하게 가족관계 이렇게 했지만은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정이 일그러졌지. 그렇지만은 그걸 풀어나가야지. 네, 영수회담 하기 전부터 야당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게 리슨이 아니라 억셉해야 되는 자리인데 자꾸 진짜 그냥 듣기만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억셉해야지. 둘 다 해야 된다. 예. 저는 쇠불은 당김에 뺀다. 이건 정치에서는 어렵고 좀 두고두고 해나가야 된다. 안 해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면은 지난 총선에 국민들로부터 회초리 맞았잖아요. 반성 사과는 하지 않고 장관들 모여놓고 장관들 몽둥이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진짜 철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 이재명 공동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치를 해나가야 된다. 그 임액벽 교수가 저한테 그런 공관위원장 하셨었죠. 네, 공관위원장 하셨던 정치학자니까 그분이 공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협치가 아니라 공치. 같이 공동으로 통치하고 그렇죠. 정치해야 된다. 협치의 수준을 넘는
이번 총선 결과는 공동 정권이기 때문에 윤석열 이재명 공동 정권이기 때문에 협치의 수준을 넘는 공치를 해나가야지. 과거 2년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하면은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 두 네 분 험한 꼴 당해요. 나라는 망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과거 2년처럼 국회를 하면은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선거에 나올 사람은 이재명 대표예요.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더 막중하다. 그래서 자꾸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자 이거예요. 이번에 만남을 어떻게든 의미 있는 것으로 하나라도 만들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것이 이명박 교수가 강조한 공치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대통령이 여튼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예. 아니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가감 참사가 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면은 경청했으면은 이제 고쳐야죠. 받아들여야 하고도 된다. 뭐 예. 아니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나 몰라라 하면은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요? 저부터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보수 언론조차도 윤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는 최상병 사건 특검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글쎄, 김건희 그러면 여사, 안 된다 예, 이거죠. 관련된 부분도 그러면 그렇고요. 안 된다. 예. 바뀌어야 된다. 뭐 그렇죠. 오늘은 당부에 당부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아니 이해하겠습니다. 안 바뀌면 가만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죠. 가만히 안 민주당이 있으면 지금 예. 진보 개혁 민주개혁 연대 세력이 191석인데 가만히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 그렇죠. 예.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살려면 바뀌어라. 네. 근데 그런 경고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한동안 또 너무 막 안 바뀌는 것 같이 보이긴 했잖아요. 게다가 당 상황 보시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민심은 어떻게 떠나요? 민심이 그런데. 특히나 이제 아니 보십시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여전히 선거에 패배하고도 친윤 지도부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이철규 원내대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실상 5월 3일 날 이제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찐윤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영수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찐명이다 했는데 찐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서 둘이 좀 잘 협상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그렇게 원내대표 하나도 대통령이 선임할 수 없을 정도로 반대가 있고 비대위원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당대표도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걸 보고도 민주당이 저렇게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192석인데 그걸 보고도 대통령이 안 바뀌면은 몽둥이 맞아야죠. 아까는 회초리였고 이제는 그렇죠. 몽둥이가 갈 수도 몽둥이죠.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계속 내용이 나오고 있어가지고는 조금 산발적으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민정수석실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대통령실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쪽에서 또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법률수석실 드네요.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나도 이제 법률수석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법률수석의 정의가 과거의 민정수석처럼 그런다 하면은 좋은데 정의가 없이 자다가 봉창 때리는 식으로 법률수석 한다고 하니까 아 당신들 개인 변호사 써먹듯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후임으로 거론되려는 분이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언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뭐 언급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예. 처음에는 원래 그분도 좀 이복천? 거론됐어요. 예,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뭐 론 종섭하고 이제 관계가 있잖아요.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공수처 그렇죠. 수사로 예, 나와 예. 있죠. 이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공직기강 비서관이 왜 그런 짓 하냐고요. 그러니까 당해야 돼요. 뭘 당해야 되나요? 죄를 받아야죠. 음, 왜 우리한테만 받아요? 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네. 예. 아,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별도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기자들의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가족 의혹 정리 언급했는데 비공개 회담에서도 언급했냐 이렇게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묻자 둘 다 모두 발언에서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밝혔네요. 물론 민주당 발표를 조금 크로스 체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서만 얘기하고 그 중대한 사안을 비공개된 거기에서 언급하지 않았을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발표가 이렇게 또 다르다면 거기서도 오는 어떤 갈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예.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영수회담은 이 갈등의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형식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다. 그걸 공동으로 발표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지금은 각자 발표하다 보니까 조금씩 결이 과거에 이제 공동으로 예.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각자 발표한 경우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받아들인 뉘앙스가 있으니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양측의 발표를 보고 기자들이 끼워 맞춰 보면은 다 알게 되죠. 네. 뭐 조국 혁신당에서도 내일 아침 예. 신문 이제 오늘 저녁 밤 9시 8시 뉴스를 보면은 잘 정리해 나올 거예요. 네, 지금은 너무 좀 바로 나온 그렇죠. 내용이어서 예. 혼선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한테도 드리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좀 넘어가서 아까 국민의힘 이제 지도부 이야기 그리고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또 하나의 좀 눈길을 끌었던 일정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회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두 사이가 경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예. 뭐 그 모임의 정치는 의미는 경쟁도 예, 있지만은 예. 협력 관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두 분이 잘 만났다 그렇게 봐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한동훈 특검을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으로 내겠다라는 공약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추진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 방송 인터뷰에서 그걸 묻던데요. 저 불행하게도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제가 좀 스타디를 안 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하는지 그걸 좀 파악해 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스터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아니요, 원장님. 진짜 뭐예요? 한동훈 왜 가지고 하잖아요.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발 사주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하든지 채널 A 사건 그뿐만 아니라 자녀 관련된 의혹 이렇게 고발 사주 뭐 등등이 이런 것은 있을 있겠죠. 것으로 보입니다. 있으면 해야죠. 뭐 한동훈은 통빼예요? 자기는 다 남 잡아다가 하고? 우선 나는 말이죠. 그 핸드폰 비번 27자나 되는 걸 가지고 자기는 다 나무 걸 보고 저도 내 핸드폰 갔다 왔는데 아마 다 백해놓은 것 같아. 이번에 밝혀진 걸 보면은 했으면 해야죠. 네. 그리고 댓글창에 박 전 원장님의 국회의장 출마에 대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이 예. 민심은 어떻게 좀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오늘 글쓰기가 많으신데요? 아니, 진짜예요. 아직까지 지금은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타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된다. 당직 소위 찐윤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구성됐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장은 솔직히 좀 뭐 민주당 출신이 되기 때문에 또 국회의장을 만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민주당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친정을 생각하더라도 개혁 입법 같은 것은 과감하게 한다. 이 정도 얘기는 좋지만은 중립성을 뭐 안 지킨다 하는 것은 법 정신이나 국민 정서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의장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는 하지 않는데 지금 네 분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예. 재밌는 그 여론조사가 국민들은 추미애 의원이 1등, 제가 2등. 또 당원들은 추미애 의원이 압도적 1등, 제가 형편없는 2등. 이렇게 해서 두 강으로 갔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보려고 그래요. 예. 지금 우선 여론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상황을 좀 살펴보시겠다. 그런데 예. 역시 민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골프하고 이 선거를 정치를 잘 대입하는데 골프도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퍼터 이 4박자가 맞아야 좋은 점수가 나오거든요. 제가 골프를 잘 몰라가지고. 좀 골프가 되는데 저도 지금은 안 치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국회의장도 추진력, 협상력, 정치력, 투쟁력 이 4박자를 갖추어서 잘 해야 된다. 오늘같이 이렇게 영수회담을 했는데 공동정권의 공치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두 영수가 삐끄덕거릴 때는 좀 조정도 하는. 그러나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대통령이 삼권 분립 원칙에 의거해서 국회의 결정을 거부권을 뭐 조자령에 원가를 쓰듯 하면은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이런 문제는 좀 투쟁력으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네 사람 입도 뻥긋 안 해본 제가 왜 2등인지는 모르지만은 참 두고 보려고 그래요. 네, 민심을 살피시겠다. 네. 네. 저는 이제 지난 4년간 국회에 안 있었고 그러니까 현역 의원도 잘 모르지만은 초선 지금 당선자들도 당직을 안 맡았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 보니까는 더민주 뭐 개혁회의, 혁신회의, 더민주혁신회의, 예. 그것도 있는데 예. 다 갔더라고요. 저는 몰라서 못 갔어요. 이만큼 제가 스킨십을 못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박지원의 역할은 있다. 박지원이 할 말을 하고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지원의 역할을 다르게 부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혹시 원장님 들어보셨나요? 몰라요. 안철수 의원이 SNL에 나와가지고는 야당 대표로 추천하셨어요.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그분이 차차 좋아지네요.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는 반드시 떨어진다라고 이제 박지원 원장이 그랬는데 제가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속 시원하게 좀 떨어졌으면 그리고 우리 이광재 후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했지. 네. 저는 솔직하게 해야지 뭐 계산 안 해요. 안철수 의원 정도를 계산하면 박지원이 아니죠. 근데 아마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말을 하신 배경에는 박지원 원장님께서 본인을 여당 대표로 추천하면서 그래야 실패하니까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한 좀 답례 같은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분도 그분 생각을 하고 또 SNL 코리아라는 게 그렇게 좀 재밌게 하는 거니까 코믹한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냥 뭐 그대로 받아들이지 제가 어떻게 쫓아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분이 저한테 쫓아오겠어요. 네, 여튼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좋게 보인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볼 현안이 그 외교 관련돼서 굉장히 통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가장 좀 놀랍게 봤던 뉴스가 일본에서 라인 인수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네이버의 국민 메신저가 있는데 사실 한국 기업에서 출발했던 것인데 그것을 일본 기업이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들이 있던데요. 그래서 저도 일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적성 국가도 아니고 안보도 협력하는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많은 것을 퍼주었는데 그러한 것도 결국 우리 한일 외교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고 있다. 그렇게 봐요. 아니 말씀처럼 우리가 많은 걸 좀 양보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줬죠 뭐.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는 초라하게 느껴지죠? 핵오염수 문제도 당하고 있고 강제징용 위안부 할머니들 다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 보면은 일본의 중요한 보궐선거가 있어서 3석이었거든요. 네. 2석은 아예 이제 출마를 안 시켰는데 1석이 중요했는데 3석 다 야당한테 뺏겨가지고 기시다가 패배했죠. 기시다 총리가 지금 뭐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가 그 특히 대일 관계에 있어서 기조를 전환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네. 외교 전체는 다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도 완만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가치 외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익, 실용 실외교가 예. 중요하다. 외교는 국익이에요.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총체적으로 지금 다운되고 있어. 한국 축구도 떨어지고 뭐 여성 운동 뭐 다 이런 것들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표가요. 모든 국제 지표가. 것이. 예. 그래서 역시 옛날에 나라님이 부덕하면은 어쩐다 했는데 이 대통령 잘 뽑아가지고 지금 사방천지가 터지는구나 이 생각을. 근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몰라요. 진짜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향해서 6살짜리하고 내가 지금 정치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상대를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 네. 예. 예. 백악관 기자 만찬에서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예. 했더라고요. 네, 참 이제 원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오늘 영수회담 내용이 완벽하게 다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좀 외교 이야기까지도 여쭤보게 되긴 했습니다. 오늘 영수회담에서 만약에 이 포인트를 꼭 좀 사람들이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혹시 원장님 이렇게 영수회담 전에 짚어주신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이야기 좀 끝으로 해볼까요? 저는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고금리로 인해서 코로나 때 대출받은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상공인 그리고 농어민 지금 엄청난 이자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그리고 농어민들도 지역구시니까 또 예. 굉장히 그 뭐 쌀값이나 뭐 수산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25만 원 민생안정기금과 플러스해서 이 고금리에 대해서 탕감하는 무슨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말은 안 나온 거 보면은 아직 보도가 안 됐으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나온 것들은 이제 일본 외교, 일본 관련된 발언은 없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전반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만족스럽기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내용들을 좀 더 확인을 해서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원장님 모시고 이 이야기들을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만 하나 더 여쭤보면 제가 또 원장님 다른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인상 깊게 봤던 게 제2의 최순실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부분 잘 하실 거라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좀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돼.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자기가 네. 5선이고 예. 이번에 패배하고 마지막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선 조직 제2의 최순실이 누구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암묵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대통령을 잘 모셔라. 그것이 정진석이 사는 길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잘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해야죠. 이것은 의지의 그럼요. 문제가 아니다. 그럼 해야 하는 일이다.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영부인이 뭐 몇 달째 안 나오면 이게 실종돼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루마니아 정상회담에서도 거기도 안 나오셨잖아요. 예, 뭐 활동을 하셨다는데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나온 내용은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루마니아 영부인이 얼마나 언짢았겠어요. 기분이 나쁘지. 그 외교적 결례라고 그렇죠. 봐야 관리죠. 되나요? 그런데 어떻게 예. 됐든 이번에 6월 달에 또 외국 가신다는데 저는 가셔야 되는데. 김건희 독일- 여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저 독일 국빈 방문도 안보 민생 문제로 취소했는데 안보가 좋아졌습니까? 민생이 좋아졌습니까?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영수회담에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터줘야 된다. 길을 만들어줄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변해야지. 안 변하고 있으면 몽둥이 맞는다니까요. 네, 아까 두고 보세요. 쇠몽둥이. 저도 그 이미 쇠몽둥이 윤재욱 원내대표가 소리를 그런 이야기를 했죠. 김태움 예, 충남지사인가? 예, 맞습니다. 그분이 했더라고요. 예. 여권에서도 그러는데 야당인 제가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뭐 적당하니? 그건 안 돼요. 네. 최순실 씨는 최근에 이제 이름을 바꿔서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본인은 또 그렇게 불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셔서 그 부분도 좀 노티스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최서원이건 최순실이건 뭐 우리가 그분 뭐 이름을 바꾸는 것은 흠이 없어요. 네, 근데 본인은 또 굉장히 법적으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지를 드리면서 예, 원장님 이야기는 오늘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원장님 또 다음 주에도 정치 현안을 저희가 쏙쏙 들여다보도록. 이재명 화이팅! 갑자기요? 윤석열 대통령 말 잘 들으세요. 바뀌세요. 바뀌어.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누르세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모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서요. 오늘 박지원 원장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재 뉴스인 4월 29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는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 교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내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만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